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7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빨리 깨달은 순서대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 시험은 절대 80점을 처음부터 목표로 해서는 60점도 안 나온다니까. 잡스러운 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제때 안 나와. 이게 제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안 나와. 너무 많이 이것저것 얽히고 쌓여 있어서 순발력이 없어. 곰곰이 읽고 생각을 해야만 나와. 안 나와. 절반 풀다가 종쳐버려. 그러니까 제낄 거는 과감하게 제끼셔야 돼. 자, 34번. 또 쉬운 게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강약 조절이 돼 있는 거야. 강. 이런 시험은 대한민국에 없어. 약한 문제 2개 줬으면 한 번 강하게 쪼여줘. 그리고 약간 또 풀어주다가 약간 또 쪼여주고. 이렇게 시험이 되는 거지. 계속 어려운 것만 5개 연속 나와. 강. 시험 보지 말란 소리예요. 그건 기본권 침해라. 절대 그렇게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자, 34번에 임대차 계약.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한다. 필요 없고, 당사자가 아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 찾으라 그랬죠. 그럼 강행규정 찾으라는 거야? 임의규정 찾으라는 거야? 다시 봐봐.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도 효력이 있는 거 찾으래.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으면 뭘 찾을지를 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읽고 뭘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지도 않은 채 그냥 일단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찾을까? 그런 경우가 많아. 이 중개자 수험생들이 긴 문제보다 31번, 34번 이런 짧은 문제 있죠? 이게 취약해. 그 취약한 이유는 문제 푸는 그 태도에 달려있다니까. 대부분의 중개자 수험생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제를 딱 읽었으면 아, 얘가 나한테 뭘 물었으니까 나는 뭘 찾아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하고 가는 수험생 열에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가요. 그리고는 1번부터 5번을 서로 비교해서 보다가 대충 느낌상 이건 것 같아. 그래서 죄다 틀리는 거야. 문제를 읽었으면 뭘 찾을지 정해야 되는 거야. 딱.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효력이 있는 것 찾으라 그러면 임의규정 찾으란 소리예요. 그럼 비용 상한이 가장 대표적인 임의규정이야. 그래서 그냥 이번에 필요비 및 유입비가 그냥 나야 하고 이렇게 뻘떡 일어나야지 이걸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요. 그래서 2번의 답이야. 비용 상한이 가장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라고. 35번하고 36번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두 문제가 나란히 나오는 시험은 최근 23회 시험밖에 없어. 얘들 아주 웃기는 놈들이야. 최근에 치러진 시험이 동일한 쟁점, 동일한 주제들이 막 연속 답으로 나와버렸다니까. 아, 이미 끝났으니까 돌이킬 수는 없어. 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준비하면 돼. 자, 상식.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등기가 돼 있는 주택, 상가, 임대차 하면 돼, 안 돼? 자,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 알아보러 다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이미 그 주택 상가에 선수인이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그 전에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고. 그럼요, 임차인 들어가면 돼, 안 돼? 그건 잘 알아.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돼? 위험해서 안 돼. 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차인 들어갔다가 저 주택 경매 실행되면 얘 쫓겨나. 왜? 저당권 후에 들어갔으니까. 가등기 돼 있는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대항력 갖추고 살다가 본등기가 돼버리면 가등기된 순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얘 또 쫓겨나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거면 이거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안전해. 그게 두 문제 연속 35번 답, 36번 답에 나온 거예요. 이거 나 아시잖아. 저당권이나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 경매 실행되면 나가야 되고 본등기 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차인으로 가서 대항력 갖췄어. 그런데 저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다른 자가 신청해서 실행돼 버렸어. 나가 안 나가? 무조건 나가야 돼. 저당권 이후의 관계들은 경매 실행되면 다 같이 소멸해. 누가 신청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35번에 5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이렇게 나왔죠. 거기까지 읽고 나가라고 써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이렇게 나오면 경매 실행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신청했는지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대항력도 필요 없어. 어차피 없어질 테니까.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됐대. 후순위 필요 없어. 저당권이 있는 주택 들어갔으니까 그냥 나가야 돼. 매순위 된 자한테 대항할 수 있대. 뭔 대항이야 하고 그냥 짝대기 거부를 해야 돼. 나가 하고 풀어야 돼. 나가야 돼. 36번 완전 소련말 써놨다가 답은 썰렁해. 갑은 을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아주 서울 소재지까지 나왔어. 상가 건물, 상가가 나오면 소재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소재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다르니까 환산 보증 금액이 다르거든. 그래서 서울 소재 상가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 싸기도 싸지. 그럼 적용될 거 아니에요. 영세상인이니까. 그래서 보증금이 나온 거라고.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대. 그럼 여기서 갖는 6월 10일이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날짜. 6월 11일 0시에 대항력을 발생한 사건이에요. 옳은 거 고르래. 그리고는 1번에 X건물에 2009년 4월 1일 날 이미 가등기가 돼 있었대. 가등기. 나가 하고 읽으면 된다니까. 대항력을 갖춘 시점은 6월 11일인데 그 전에 이미 가등기가 돼 있었죠. 가등기란 병이 같은 해에 본등기를 했대. 그럼 언제 본등기 했느냐 필요 없잖아. 가등기가 먼저 돼 있었던 거니까. 그럼 나가 안 나가? 나가야지.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나가. 맞잖아. 그래서 1번이 옳은 답이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두 문제나 나란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개사 시험뿐 아니라 어떤 민법 시험이든 민법은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 편하게 그 입장에서 배운 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뭔가 함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우왕좌왕하니까 그래. 마음을 닫으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서 1번이 답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가등기 된 주택에 들어가면 위험한 건 알아. 여기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데. 자, 상식. 아, 상식은 아니야. 에? 공부 좀 했을 때 상식. 공부 좀 했을 때. 제가 습관이 문제를 풀면 정리가 된 걸 전제로 이렇게 해버려요. 기본 강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 아니구나. 그럼 나중에 정리된 다음에 또 보시면 돼. 동일인 소유일 때 주택 임대차를 했다고. 그래서 을이 대항력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갖췄어요. 그럼 주택 임대차의 효력은 주택뿐 아니라 대지에도 효력을 미쳐. 이거의 실질적인 의미는 주택과 대지 어디에서든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 우선 변제권이 발생해. 그러면 주택이 경매되든 대지가 경매되든 요 을은 보증금 다 회수할 때까지 주택 경락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순위대로 받을 수 있고 대지가액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동시에 배당한데 그럼 공동저당에서 동시 배당 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해서 을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동일인일 때 주택 임대차를 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을 갖췄었는데 토지만 팔렸어. 그래서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됐고 병의 채권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경매가 된 거야. 그럼 이 토지 경락대금에서 을은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요. 있어 없어? 에? 당연히 있어야지. 뭐랑 똑같냐면 동일인 소유일 때 저당권 설정된 거랑 똑같아. 에? 여기에서도 우선권이 있었잖아. 그럼 저당권 설정된 거랑 법적으로 똑같다니까. 이 상태로 소유자 바뀌었지.
그렇다고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야.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이 상태로 경매가 실행되면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4번 내용. 그래서 4번에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한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4번 내용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답이요. 나머지 질문들은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보시면 되고. 자, 38번.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등기가 지금 현재 무효예요. 등기의 유효 무효는 뭐 어디에서 나오든 다 똑같아. 그럼 등기가 무효다는 건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등기가 나중에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됐어. 그럼 이때 등기는 유효로 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요. 등기는 지금 현재 권리 상태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가 지금 현재 실체관계랑 일치하지 않아. 그럴 때 등기가 무효인 거야. 근데 이러한 등기라도 그 후에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요소가 생기면 이때부터는 유효가 되는 거라고. 이건 모든 등기의 기본 원칙이에요. 다 이제 등기법 시간에 절대적으로 무효인 사유들이 있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등기, 관할 위반 등기 이것들 얘들은 하자가 치유가 안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았다가도 실체관계랑 부합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일 수 있는 거라고.